안녕하세요. 오늘은 비노레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노레빈은 상품명, 회사에서 붙여준 약의 이름은 나벨빈입니다. 나벨빈은 다양한 적응증을 갖고 있는데요. 식약처 허가에 따르면 비소세포 폐암, 진행성 유방암으로 기재가 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우리 난소암이나 두경부암, 급성 림프 모구성 백혈병, 급성 골수성 백혈병, 횡문근 욕종 등 다양한 암종에서 쓰이고 있는 항암제입니다. 다양한 허가 적응증만큼이나 용법 용량도 다양한데요. 비소세포 폐암에서 시스플라틴과 병용하는 경우에는 4주 간격으로 4번 25mg/m제곱이 추천이 되고 있고요. 유방암에서 이제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1주 간격으로 한 번 이제 25mg/m제곱 혹은 3주에 2번 20에서 35mg/m제곱이 추천이 되고 있는 등 용법 용량은 그냥 다양하구나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비노레빈은 정맥으로 맞게 되는데요. 생리식염수 20에서 50ml로 희석한 경우에는 조금 짧게 6에서 10분간 투여를 하게 되고 125ml에 희석한 경우에는 조금 더 길게 20에서 30분에 걸쳐 투여하는 것이 추천이 되고 있습니다. 투여 시간은 길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다음으로 FDA 박스형 경고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스형 경고문이란 의약품의 안전 관련 정보를 담은 경고문의 일종인데요. FDA 미국 식약처에서 발표한 비노레빈의 박스형 경고문으로 첫 번째는 중증 골수 억제가 있습니다. 이 골수 억제로 인해서 심각한 감염이나 폐혈성 쇼크, 전신 감염이 있으면서 혈압이 떨어지는 폐혈성 쇼크나 또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기재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용량 조절 지침이 써져 있습니다. 이 호중구 같은 경우는 백혈구의 약 50에서 70%를 차지하는 세포인데요. 이 호중구가 감소하거나 총 빌리루빈 수치가 상승한 빌리루빈 같은 경우는 간 기능이 좋지 않다거나 또 담도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 수치가 올라가는데요. 그래서 빌리루빈 수치가 높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간 기능 장애를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환자에서 이 약의 용량을 줄이거나 투여를 중단하도록 권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형 경고문은 골수 억제와 간독성이다. 꼭 아셨으면 하고요. 그 외에도 우리가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마찬가지로 간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시작 전과 중에 꼭 간 기능 모니터링 하도록 추천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심한 변비와 장폐색이 제시가 됩니다. 우리가 변을 잘 본다 하는 거는 하루 이틀에 한 번 편하게 변을 보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변비라고 한다면 3일 넘게 변을 보지 못했다거나 혹은 하루 이틀에 한 번 변을 보더라도 힘들게 변을 보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장폐색 같은 경우는 장이 이제 부분적으로 혹은 완전히 막혀가지고 음식이라던가 소화에 가스 같은 게 통과하지 못하는 질환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심한 변비와 장폐색도 주의를 해야 되고요. 이로 인해서 이제 괴사, 세포가 죽는다거나 천공, 구멍 같은 것도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변비나 장폐색 또는 마비성 장폐색, 마비성 장폐색이라고 한다면 장의 운동이 일시적으로 마비돼서 나타나는 장폐색 같은 것도 나타날 수 있고요.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충분한 식이섬유 섭취, 또 수분 섭취, 규칙적인 변비약 사용 등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혈관의 유출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혈관의 유출, 다른 말로 일혈이라고 하는 것은 주사 약물이
혈관 밖으로 새어 나와서 혈관 주변 조직을 손상시키는 증상을 얘기를 해요. 선생님들이 주사를 잘 놔주셔도 약물 자체가 잘 빠져나오는 약에 속해요. 그래서 증상이라고 한다면 주사 부위 불편감, 통증, 타는 듯한 느낌, 가렵고 붓고 하는 느낌 같은 거를 얘기를 하고요. 주사 맞을 때 그리고 주사 맞은 직후 또 길게 나타난다면 하루 이틀 이내에도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 증상을 꼭 잘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심각한 경우에는 조직 손상이라던가 조직 괴사, 또 혈전 정맥염 같은 것도 나타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증상을 좀 잘 확인을 해주시고 선생님들께 바로바로 얘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신경 독성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신경 독성, 신경병증이라고 한다면 신경이 손상돼서 나타나는 일련의 질환을 의미를 하는데요. 환자분들이 느끼는 증상이라고 한다면 손발이 따끔따끔하다, 바늘로 찌르는 것 같다, 저리다, 찌릿찌릿하다, 통증이나 접촉에 과도하게 민감해진다. 그리고 손발이나 다리 밑에 부분에 근육이 약화된다거나 운동 기능이 떨어진다 하는 것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도 이렇게 증상이 새로 나타나진 않은지 또 이제 저리고 이런 증상이 악화되진 않은지 꼭 잘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 선생님들께 바로바로 얘기를 해 주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폐독성과 호흡 부전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 불명의 호흡곤란이나 폐독성의 증거가 있는 경우 이 약의 투여를 일시 중단해야 하고요. 이제 간질성 폐렴, 간질 같은 경우는 폐포와 폐포 사이의 조직을 의미를 해요. 이런 간질에서 나타난 간질성 폐렴이라던가 또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 이제 폐 기능이 급격하게 저하가 되면서 산소 부족이나 이산화탄소 축적을 일으키는 질환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비노렐빈의 투여를 영구적으로 중단해야 한다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주의사항의 마지막으로는 베테아 독성이 써져 있었는데요.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은 이 약 치료 기간 중 또 치료 종료 후 6개월 동안 피임을 해야 하고요. 남성 환자는 3개월 동안 피임을 해야 한다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환자분들 잘 아시겠지만 항암하는 동안은 피임을 꼭 잘 해주셔야 되고요. 언제부터 또 임신을 시도할지에 대해서는 선생님들과 꼭 상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빈도가 높은 이상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빈도는 이 비노레빈을 1주 간격으로 30mg/m제곱을 투여했을 때의 자료입니다. 가장 빈도가 높았던 50% 이상 발생한 이상 반응은 앞서 살펴봤던 FDA 박스형 경고문하고 동일하게 골수 억제와 간독성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골수 억제 관련해서는 호중구는 백혈구의 약 50에서 70%를 차지한다고 했죠. 이 호중구가 2000 미만으로 떨어진 경우가 90%라고 기재가 되어 있고요. 백혈구가 2000 미만으로 떨어지는 경우는 92%, 빈혈 수치가 10일 미만으로 떨어진 경우는 83%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골수 억제라고 한다면 흔하게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의 감소를 의미를 하는데요. 빈도가 높았던 건 이 백혈구와 적혈구의 감소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간독성 관련해서는 AST 증가가 67%로 써져 있습니다. AST는 간 기능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혈액 검사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비노레빈 맞을 때 가장 빈도가 높고 주의해야 될 건 골수 억제와 간독성이다. 꼭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50%까지는 아니지만 20% 이상 발생한 이상 반응을 살펴보면 호중구가 극단적으로 500 미만으로 떨어진 경우도 36% 기재가 되어 있고요. 위장관 부작용 관련해서는 메스꺼움 구토가 각각 44에서 20%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항암제들의 구토 유발하는 정도를 순번을 매겨보면 이 비노레빈 같은 경우는 중간 이하예요. 그래서 구토 예방약, 항구토제,
반드시 추천이 되는 약은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크게는 염려를 안 하셨으면 하고요. 앞서 살펴봤던 변비 같은 경우도 35%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변비의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가 3일 넘게 변을 보지 못했다거나 하루 이틀에 한 번이라도 힘들게 변을 본다. 이런 것들이 다 변비입니다. 그리고 비노래비 같은 경우는 설사가 확률이 높은 것 같아 보이지는 않네요. 다음으로는 무력증, 무력감이 36%. 그리고 우리 앞서 살펴봤던 주사 부위 반응. 주사 부위가 뭐 아프다, 가렵다, 타는 듯한 느낌이 든다, 붓는다 이런 것들이 28% 기재가 돼 있고요. 말초 신경병증, 손발이 저리거나 따끔하거나 아프거나 감각이 떨어지거나 하는 등이 25% 기재가 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 나타나더라도 잘 지나가기 위한 방법을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가장 빈도가 높았던 건 골수 억제와 간독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골수 억제 관련해서는 병원 올 때마다 피검사합니다. 절대 모르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환자분들도 백혈구, 면역 관련해서는 위생관리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사람 많은 곳은 가지 않도록 꼭 해주시고 마스크도 잘 쓰시는 거 잘 알고 계시겠죠? 그리고 혈소판, 지혈 관련해서는 항상 다치지 않도록 날카롭고 뾰족한 거 피해주시고 다칠 만한 위험한 행동이나 운동 같은 것도 꼭 피해주세요. 그리고 적혈구, 산소 운반해주는 세포였죠. 적혈구 관련해서는 너무 무리하지 않는 것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두 번째, 간독성 관련해서도 병원 올 때마다 정기적으로 피검사합니다. AST, ALT, 앞서 살펴봤던 빌리루빈 다 검사를 하고요. 간독성의 특이적인 증상으로 보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너무 입맛이 없다, 피로감이 심하다 이런 것도 꼭 잘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 이제 간하고 관련해서는 혹시나 눈이나 손바닥 얼굴이 노랗게 뜬다든지 혹은 오른쪽 윗배가 아픈 것 같다 이런 것들 선생님께 꼭 얘기를 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변비와 장폐색, 특히 변비가 확률이 높았었죠. 변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식사 습관, 가능하다면 규칙적인 운동, 또 적절한 식이섬유와 수분 섭취, 또 변비약을 먹으면서 변을 잘 보는 것도 권고가 되고 있고요. 대변 보고 싶을 때 참지 말자. 또 모두 국가암정보센터에 기재된 자료들입니다. 그리고 장폐색의 증상이 있진 않은지도 잘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요. 내가 변을 잘 보지도 못하는데 계속해서 복통이 있다, 메스껍다, 토가 나온다, 배가 빵빵하다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병원으로 바로 가셔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다음으로 혈관의 유출, 이열 같은 경우는 비노레비는 이열이 흔한 항암제다. 선생님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 환자분들도 주사 맞을 때 그리고 맞은 직후에 그리고 길면은 하루 이틀 이내 주사 맞은 부위가 너무 불편하다, 아프다, 타는 듯한 느낌이 든다. 가렵다, 붓는다 하시면 선생님들께 빨리 얘기를 해주세요. 신경 독성 관련해서는 국가암정보센터에 따르면 손을 자주 비비고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는 동작을 추천하고 있는데요. 환자분들 손, 발에 많이 신경을 좀 써주세요. 특히나 손보다 발이 심하다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손은 또 의외로 많이 써요. 뭐 핸드폰도 하고 책도 보고 요리도 하고 하는데 발을 진짜 안 써요. 발도 많이 주물러 주시고 저는 가능하다면 가벼운 산책 같은 것도 꼭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경 독성 같은 경우는 항암 부작용 중에 조금 오래가는 부작용에 속해요. 항암이 다 끝나고 머리카락도 돌아오고 피부도 깨끗해지고 다 괜찮아졌는데 손발 저린 것만 몇 개월이 아니라 몇 년이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손발의 느낌이나 감각 같은 거, 또 운동 기능 저하에 대해서 꼭 잘 확인해 주시고요.
증상 있을 때 선생님들께 꼭 얘기를 주세요. 치료약은 아니어도 증상을 완화해주는 약들도 있어요. 리리카라던가 뉴론틴 같은 것들을 선생님 판단하에 처방해 주실 수도 있고요. 혹은 다른 이유가 있진 않은지 또 검사를 진행해 주실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폐독성, 또 호흡 부전 같은 경우는 빈도가 기재가 돼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항암을 하면서 숨이 찰 만한 상황이 아닌데도 지나치게 숨이 차다든지 기침이 잦다든지 열이 자꾸 난다 등에 대해서 꼭 선생님들께 얘기를 주셔야 되고요. 배아 태아 독성 관련해서는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은 이 약 치료 기간 중 치료 끝나고 6개월 동안 비임, 남성 환자는 치료 기간 중 치료 종료 3개월 동안 피임 추천을 하고 있고요. 이런 거하고 별개로 어떤 항암을 할 때든 항암할 때는 꼭 피임 잘 해주셔야 되고요. 병원들마다 가입력 보존 클리닉을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선생님들과 꼭 잘 상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메스컴 구토는 항암제 중에 순번을 매겨보면 구토 유발하는 정도가 높지 않다고 했어요. 그래서 구토 예방약 반드시 처방나는 항암제가 아닙니다. 미리 염려는 안 하셨으면 하고요. 그래도 이제 메스컴 구토를 느끼는 환자분들이라면 그 시기가 항암한 직후에 나타나는 분들도 있고요. 오래 가면은 항암이 끝났는데 일주일, 열흘 넘게도 메스꺼운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환자분들마다 많이 다른 거고 또 매 회차 다 달라요. 저번에 메스꺼웠다고 해서 이번에 또 메스꺼운 것도 아니에요. 부작용은 매 회차 달라요. 그래서 미리 염려할 건 없고요. 다만 내가 비노레빈에 메스꺼움이 있었다. 그럼 치료약 달라고 해서 집에서 증상 있을 때 참지 말고 치료약 복용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무력증 관련해서도 너무 무리하지 않은 것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